오늘은 유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는 전자유도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서 회전을 하는데 유도전동기는 고정자, 회전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고정자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 삼성 교류전원을 공급받아서 회전자계를 만들어냅니다. 이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를 동기속도 NS라고 하고요. 회전자는 말 그대로 도는 부분이죠.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실제로 회전을 하는 부분이고요. 고정자가 만든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살짝 느리게 돌아가요. 그리고 회전자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건선형이랑 농형으로 나뉩니다. 건선형 유도전동기는 아래 이 농형이랑은 다르게 회전자에도 건선이 감겨있는 형태예요. 기동 토크가 커서 대형 유도 전동기에 적합하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2차 회로에 저항을 삽입해서 비례추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속도 제어가 쉽습니다. 단점은 농형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농형은 2차 회전자의 금속 케이지 형태예요. 소형의 조로 사용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속도 제어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동기속도, 동기속도 NS. 회전자계의 회전 속도를 동기속도라고 하는데 동기속도 공식은 P분의 120F. P는 극수고 F는 주파수죠. 아래 이 슬립을 계산하려면 동기속도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무조건 동기속도 공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슬립은 뭐냐? 회전자계의 회전수와 회전자 회전수의 차이를 슬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ns-n. 그래서 이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게 바로 슬립이다. 정리를 하면 고정자는 회전하는 자기장, 자석을 만들어주고 회전자는 그 자기장에 끌려서 따라도는 원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때 회전자는 동기속도보다 약간 느리게 돌아가는데 왜냐면 속도가 같아지면 유도전류가 안 생기니까요. 회전자 속도가 고정자 자기장보다 느려야 계속 힘을 받아서 회전할 수 있습니다. 슬립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인데 슬립이 0이면 회전자랑 자계가 같은 속도로 도는 거예요. 무부하 상태. 그러면 슬립이 1이면 기동 상태죠. 그리고 유도기와 동기기는 회전 속도가 다른데 동기기는 NS고 유도기는 1-S, NS.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NS-SNS 요거인데 그래서 같은 극수더라도 유도기가 동기기보다 SNS만큼 늦어서 항상 이극 적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슬립의 범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S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S가 0보다 작은 거 여기에 있죠. 그래서 답이 유도발전기로 사용된다를 보기에서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외워두면 좋은 건데 저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일단 선 하나를 긋고 3등분으로 나눠서 발전체 해서 그다음에 S는 0, S는 1 이렇게 미리 적어두면 편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 역회전 시 슬립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혹 문제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정회전 슬립이 S면 역회전 슬립은 얼마냐? 이랬을 때 2-S 이런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2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2. 고정자에서 공급되는 주파수를 1차 주파수라고 하고 회전자에서 유기되는 전압을 2차 주파수라고 하는데 회전자가 정지해 있을 때는 2차 주파수와 1차 주파수가 같아요. 근데 회전자가 돌기 시작하면 회전자계와 회전자 사이에 속도 차이, 슬립이라는 게 발생하죠. 그래서 2차 주파수는 슬립만큼 1차 주파수에서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 FES는 SF1 이 식을 봤을 때 1차 주파수가 60Hz고 슬립이 만약에 5% 0.05라면 그러면 회전자에서 유기되는 2차 주파수는 0.05에서 60을 곱하니까 3Hz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자가 거의 동기 속도로 돌 때는 2차 주파수가 아주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회전 시 2차 유기기전력도 보면 유도전동기에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은 정지 시는 이렇게 변압기와 동일하게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회전 시는 슬립만큼 주파수가 감소하니까 유기기전력도 슬립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암기해야 하는 게 이렇게 S 곱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전 시 2차 전류도 한번 볼게요.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가 돌아가고 있을 때 회전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2S라고 불러요. 그래서 슬립 S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보다 느리게 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죠. 회전할수록 2차에 유도되는 전압과 리액턴스는 모두 슬립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전 시 회로에서는 이렇게 SE2, SX2 이걸 사용하는 것밖에 없고요. 분모는 전체 임피던스, 분자는 슬립에 비례하는 유기기전력, 이것도 결국에 S 붙인 것밖에 없죠. 어렵지 않죠? 등가 부하 저항도 볼 건데, 운전 상태 회로를 보면 SE2가 전원, 그리고 R2랑 SX2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등가 외부 저항 설치 회로에서는 추가로 외부 저항 R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때 실제 외부 저항 R을 등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공식이 R은 S분의 1-S R2예요. 그래서 슬립이 작아질수록 등가 부하 저항은 커지고, 슬립이 커질수록 등가 부하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동 시 S는 1일 때는 등가 부하 저항이 0이고, 무부하 운전 시에는 등가 부하 저항이 커지죠. 정리하면 등가 부하 저항 공식, 이거는 슬립이랑 2차 저항의 관계로 유도전동기의 동작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립에 따른 각 요소의 환산, 2차 동소는 회전자 원선에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저항 손실이에요. 슬립이 클수록 동손이 커집니다. 여기서 이 P2는 2차 입력, 동기 와트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슬립이 5%이고 2차 입력이 100kW면 동소는 5kW가 되겠죠. 그러면 2차 출력은 실제로 기계적인 일을 하는 유효한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2차 입력에서 동손을 뺀 나머지가 기계적 출력이 되겠죠. 얘는 슬립이 작을수록 출력이 커집니다. 2차 효율은 2차 입력 대비 기계적 출력의 비율이에요. 얘는 여기서 나온 거죠. 효율이 1-S니까 슬립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겠죠. 그리고 효율은 실제 회전수와 동기 회전수의 비와도 같습니다. 입력분의 출력은 다들 아실 테고, 이 1-S, 이 공식을 좀 기억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토크 공식도 보면 토크는 회전력을 의미하죠. 2차 입력을 동기 속도로 나눈 값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토크는 작아지고, 속도가 느릴수록 토크는 커지죠. 그리고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도 외워두셔야 하는데, 이 말은 전압이 10%만 작아져도, 이렇게 10%만 작아져도 토크는 81%로 감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는 전압 강하에 매우 민감합니다.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부하 상태, 슬립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토크는 전동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회전력이에요. 2차 입력을 동기 속도로 나눈 값에 0.975, 단위 변환 상수죠. 이걸 곱한 형태인데, 근데 이제 이 식은 너무 많이 본 것 같죠? 오히려 그래서 헷갈릴까봐 제가 이거를 넣어놨어요. 동기기에서는 P2 입력이 아니라 P-out인 거 아시죠? 얘는 출력이에요. 아는데 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되고, 혹시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거의 차이점을 지금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유도전동기는 슬립이 특정 값일 때 최대 토크를 내요. 이 슬립 값을 최대 토크를 갖는 슬립이라고 하고요. R1, R2 얘네는 1차, 2차 저항이고,
X1, X2 얘는 1차, 2차 리액턴스인데 분모는 1차 저항의 제곱 그리고 전체 리액턴스 합의 제곱 해서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운 거고 분자는 R2. 근데 왜 최대 토크 슬립을 근사했더니 이 X2분의 R2가 나왔냐 하면은 보통은 R1이 매우 작거나 무시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도 기억을 해둡시다. X2분의 R2.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회전자에도 권선이 감겨 있어서 2차 회로에 저항을 연결할 수 있었죠. 비례추이는 2차 회로의 저항을 조정해서 토크, 전류, 이런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례추이 공식은 S분의 R2는 S'분의 R2 플러스 라지 R인데 이 R이 추가로 삽입한 저항 그리고 S가 원래 슬립, S'이 저항을 삽입한 후에 새로운 슬립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R을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속도랑 슬립을 먼저 구해서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도 암기를 해줘야 하고 근데 사실 암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R이 새로 달린 것 뿐이잖아요. R을 새로 달아놨으니까 S는 그전 슬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S', 새로운 슬립. 아무튼 그러면 비례추이를 왜 하는 건데 하면은 이렇게 외부 저항 R을 연결하면 슬립이 커지고 슬립이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죠. 왜냐면 N은 1-S, NS잖아요. 그래서 S가 커지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기동 토크가 커지고 기동 전류가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례추이를 하더라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최대 토크 불변이 보이면 이게 답일 확률이 100%다. 그리고 비례추이는 권선형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과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도 나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한번 암기를 해둡시다. 일단 동기속도는 비례추이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기속도는 일정한 속도잖아요. 그리고 동기속도는 주파수랑 극수로 정해지니까 동기속도가 바뀔 리가 없죠. 그리고 2차 동손, 이거는 슬립이 바뀌면 같이 변하는 애죠. 2차 효율, 1-S, 이거 기억해둬야 된다고 했고 그 출력도 효율이랑 관련이 있고 비례추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동효출이라고 암기를 해둡시다. 동동효출은 비례추이할 수 없고 이것도 암기를 하고 싶다면 토전역입은 비례추이할 수 있다. 원선도는 유도전동기에 대한 시험 결과를 평면상에 나타내서 여러 전동기 특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런 원선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 하면 4가지 시험 데이터를 알아야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무에타이 9단이에요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게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권무 9단이라고 외워도 되고 저무 9단이라고 외워도 되고 지금 시험이 이렇게 4가지여가지고 객관식에서 나오기 딱 좋거든요. 참고로 여기 슬립 시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슬립은 계산으로 구하는 거지 이렇게 직접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보면 지름은 X분의 2에 비례해요. 이 2가 유기기전력이고 X는 리액턴스죠. 역률은 OP분의 OP'. 역률은 유효전력과 피상전력의 비례를 나타내잖아요. 지금 그림을 보면 OP', 요거는 실제 전력 성분이고 OP는 전체 전력이에요. 그리고 PQ는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PR은 임력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출력을 임력으로 나눈 값이 효율이죠. 사실 이 파트보다는 원선도 작성 시에 필요한 시험, 요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좀 암기를 해두세요.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볼 건데 농형 유도전동기는 권선형이랑 다르게 2차 회로에 저항을 추가할 수가 없어서 전압을 조절해서 기동 전류를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전전압 기동은 전격 상태의 전동기의 전격 전압을 바로 인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기동 방법이고
지깁 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주로 5kW 이하의 소용량 전동기에 적합해요. Y델타 기동은 기동을 할 때는 Y결선으로 전압을 줄이고 전격 속도에 도달하면 델타 결선으로 바꿔서 운전을 하는데, 왜냐면 Y결선은 델타 결선보다 순간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작죠. 그래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가 3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보통 5에서 15kW 정도의 중용량 전동기에 적합합니다. 기동 보상기법은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서 기동 전압을 낮추는 방식이에요. 기동 전류를 약 0.5에서 0.8로 저감을 시킵니다. 15kW 이상의 중대형 전동기에 적용해요. 리액터 기동법은 리액터를 이용한 방식이겠죠. 기동 시에 리액터를 직렬로 삽입을 해서 전압을 낮추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오면 리액터를 차단하고 전압을 그대로 인가합니다. 그리고 콘드로퍼 기동법이라는 것도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농형 유도 전동기랑 건선형 유도 전동기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농, 기, 리, 와, 직, 콘, 농기리와 직콘,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먼저 유도 전동기의 속도 공식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P분의 120F. 그래서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주파수를 바꾸거나 극수를 바꾸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주파수 변환법은 인버터로 교류 입력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회전수를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0Hz 전원을 방직 공장의 포트모터에서 실을 감는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한다거나 선박의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극수 변환법은 연속적인 속도 제어는 아니고 승강기, 엘리베이터 같은 단계적인 속도 제어에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전압 제어법이 있는데, 유도 전동기의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얘는 주로 선풍기에 사용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2차 저항 기동법은 2차 권선에 외부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기동 시엔 저항을 최대로 걸어두고 속도가 올라가면 점점 저항을 줄이면서 정상 운전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금속 저항기를 많이 사용하고 대형 기계에서는 액체 저항기를 사용합니다.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은 이번에는 저항과 리액터 조합으로 기동해요. 2차 권선 회로에 유도 저항 R과 리액터 L 또는 과포화 리액터를 병렬 접속해서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요. 초기에는 슬립이 크고 회전자 회로 주파수가 높아서 리액턴스가 큰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전류는 저항으로 흐르면서 2차 저항 상태로 기동하고 속도 상승에 따라서 슬립 감소로 2차 주파수가 낮아져서 리액턴스는 단락 상태가 되고 2차 전류는 리액터 쪽으로 흐릅니다. 게르게스법은 좀 특이한 방식인데 회전자 2차 회로의 한 선을 단락시킵니다. 이 상태에서는 슬립 S는 50% 부근에서 회전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슬립 50%에서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일정 속도로 유지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50%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2차 저항법은 2차 외부 저항을 이용한 비례추이를 응용한 방법이에요. 구조가 단순하고 조작이 쉬운데 슬립이 커지면 동손이 증가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저항기의 가격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2차 여자법은 좀 더 복잡해요. 외부에서 슬립 주파수 전압을 권선형 회전자 슬립 링에 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르비우스 방식, 크레머 방식이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 종속법은 극수가 다른 두 대의 전동기를 서로 연결해서 속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A 전동기는
극수가 P1, 비전동기는 극수가 P2라고 할 때 직렬종속법은 두 전동기의 극수를 더한 값으로 속도가 결정이 되고 차동종속법은 뺀 값, 병렬종속법은 240이 2 곱하기 120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직렬종속법의 2배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요거는 좀 암기하기 쉽죠? 유도전동기의 이상현상으로 크로링 현상이랑 게르게스 현상이 나와 있네요. 이 두 개는 유도전동기의 단점이죠. 크로링 현상은 크로울이 기어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어가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인다 이런 거를 의미하고요.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전동기가 전격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낮은 속도에서 멈춰버리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공급 불균형 그리고 고조파가 전동기에 유입될 때인데요. 특히 7차랑 13차 고조파는 기본파랑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만 속도가 느려서 문제를 일으키고 5차, 11차 요런 애들은 기본파랑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속도를 방해해요. 방지 대책으로는 공극 불균형이 문제니까 공극을 균일하게 해주고 스큐 슬롯을 채용합니다. 게르게스 현상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해요. 이것도 크로링이 농형이고 게르게스가 권선형인 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무부하 또는 경부하로 운전 중에 2차 측 3상 권선 중에 한 상이 결상되어도 전동기가 수손되지 않고 슬립이 50% 근처에서 운전되고 그 이상 가속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원인은 3상 권선형 전동기의 단상 운전 3개 중 1개의 선이 끊겨도 전동기가 완전히 멈추지 않고 절반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현상이죠. 방지책은 결상 운전을 방지하는 거예요. 결상 감지 장치 이런 거를 설치해서 한 상이 끊어지면 즉시 전동기를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유도 전동기의 고조파 차수 이거는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놨는데 시험에 나오면 그냥 바로 1, 3, 5, 7, 9, 11, 13, 15, 17 이렇게 적어놔요. 2씩 커지는 거죠. 그리고 3개씩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기본파는 다 이렇게 그려놓고 기본 그리고 회전작의 방향은 하나는 기본파랑 똑같이 가운데 비워놓고 하나는 반대 방향 이렇게 그려둡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3상 유도전동기의 제5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 및 회전 속도와 기본파 회전작의 관계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5고조파니까 기본파의 역방향이죠. 그리고 속도는 고조파 차수의 역수를 취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본파의 역방향이고 속도는 5분의 1 속도다. 이거를 고르면 정답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13차 고조파를 물어봤다면 회전작의 방향이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고 13분의 1 속도인 게 답이겠죠. 이제 기동 방식에 따른 단상 유동기 종류를 볼 거예요. 반발 기동형은 브러쉬가 달린 전동기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방식이에요. 기동 시 브러쉬로 토크를 단락시켜서 반발력으로 회전시킵니다. 콘덴서 기동형은 보조 기동 권선에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주 권선과 90도 위상차가 나는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기동 토크가 크고 기동 정류는 작은 특징이 있고 역률과 효율이 좋다는 것을 기억해 둡시다. 분산 기동형은 콘덴서 없이 별도의 기동 권선을 설치해서 기동 시 전류를 흘려서 기동 토크를 얻는 방식인데 기동 토크는 보통 정도고 얘는 딱히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쉐이딩 코일형은 자극 일부에 쉐이딩 코일을 삽입을 해서 기동하는 방식이고 구조는 간단한데 기동 토크가 작아요. 그리고 역률과 효율도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회전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전 불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쉐이딩 코일형이에요.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반기콘 분쇄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 사실 반발 기동형 말고 반발 유도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반발 기동형에서 운전이 넘어가면 유도형처럼 동작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반기 유콘분세 라고 암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반발, 이렇게 반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반기콘분세 이렇게 암기를 해줍시다. 유도전압 조정기 보겠습니다.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는 단권 변압기의 원리를 이용하고 회전자 위상각을 조정해서 전압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교번자계의 전자유도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전압 조정 공식은 V2는 V1 뿔마 E2 코사인 알파 해서 이 E2는 조정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전격 용량 P는 E2I2고 임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차가 없고요. 단락권선이 필요한데 단락권선은 2차 측의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죠. 3상 이거는 3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계를 이용하고 3상이니까 다 루트 3이 붙는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단상과 반대로 위상차가 있고 단락권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계자권선과 전기자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직류와 교류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전동기라고도 불러요. 구조는 계자극에서 발생하는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성층 철심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설치합니다. 역률 개선 말고도 전기자 반작용 억제, 누설 리액턴스 감소 이런 이유가 있겠죠. 고속도 운전 이거는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역률이 개선되니까 그런 거고, 약계자, 강전기자형 이건 뭐냐면 약계자는 계자권선에서 나오는 자속을 약하게 하는 거고, 강전기자형은 전기자의 출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계자권선에서 리액턴스 영향으로 역률이 나빠지기 때문에 약계자 구조로 설계를 하고, 약계자에 의한 토크 부족은 강전기자형으로 보완합니다. 용도는 기동 토크와 고속 회전수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되는데, 나왔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 재봉틀, 소형공구, 치과 의료용 기기, 진공청소기, 믹서, 엔진 등에 사용됩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 요건 뭐냐면 회전자 권선을 브러쉬로 단락시켜서 고정자 권선에서 유도된 전류로 반발력을 생성해서 회전합니다. 직권형 교류 정류자 전동기고 특징은 기동 토크가 매우 커요. 그리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연속적인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종류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아톰제라고 암기를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이 중간 변압기는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사이에 직렬로 접속되는데, 이 중간 변압기가 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이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가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이 아래 두 개가 답이 될 확률이 좀 높은데, 경부하 시속도의 이상 상승 방지 이거는 직권 전동기는 부하가 가벼우면 속도가 너무 빨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중간 변압기가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암기를 잘 해두세요. 오늘 강의 끝!